안녕하세요. 복층 살롱 중인 고요입니다. 네, 놀라운 선생 지한입니다. 네, 이번 주 마우스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화였어요. 그래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이랑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과거 서사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의문점들을 또 한번 던져주면서 마지막으로 가기 위한 약간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화기는 한데, 네. 제가 항상 최란 작가님이 결말을 좀 잘 지어줬으면 좋겠다.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해석의 여지를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작품이 아니거든요. 마무리를 갈수록 항상 힘이 빠지는 게 이 작가님의 문제인데 예. 이번에도 여지없이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그래요? 좀 안타깝네요. 걱정이 좀 되신다. 네. 일단 이번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발음의 주변이 모두 거짓이었다? 네, 트루먼 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가 구독자님들이랑 라이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발음의 트루먼 쇼다. 혼자서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이모도 거짓말이었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훈석이라는 조커는 원래 애초에 없었어. 근데 이모부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번호 모든 게 지금 다 거짓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사고나 이런 거 합의했던 것들도 찾아보니까 경찰 기록에 다 누락되고 사라진 부분들까지도 다 여지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정발음의 주변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뭔가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죠. 그리고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오지가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이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같은 정부기관이 끼어 있는 것 같은 연출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현의 친구도 과학기술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모부인 이 사람도 그 과학기술부 출신이다. 네, 근데 성유한의 친구는 오지는 아니었고. 네, 그렇죠. 성유한의 부탁을 받고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서사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연구원 부인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정발음의 집에는 어릴 때 사진밖에 없고 그 성유한 같은 경우는 자라서 사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성유한도 어릴 적 사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정발음이 연구원의 아들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같이 산 것도 맞고 그러게. 어릴 때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재훈이었던 시절에 케어해줬던 엄마가 연구원 부인이다. 그렇죠. 뒷모습만 보이고 실루엣만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벌 준다고 구덩이에 파고 밀어뜨렸을 때 이제 목 조르는 장면은 이제 성지은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지은이 원래는 정발음의 재훈이의 엄마였을 것이다 라고 계속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는 오히려 연구원 부인이 정발음의 엄마입니다 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듯한 연출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송수호에 대해서도 나오고 정발음이 첫 번째 살인사건이 송수호였던 이유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어린 시절에 재훈이가 일가족을 죽인 게 아니라 송수호가 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복수로 첫 번째 살인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다니엘의 말을 따르자면은 그거는 가족에 대한 연민은 아니고 내 구역을 침범한 거에 대한 복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동생이 나왔었잖아요. 그 보육원에 있는 동생. 그렇죠. 여동생이 서번트 주는거를 갖고 있다. 네. 그것도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은 게 오늘도 그 송수호가 엄마를 죽인 것까지는 나왔지만 아빠를 죽인 장면이 굉장히 편집이 이상하게 됐어요. 안 보여주고 넘어가는 식 그리고 정발음이 위에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성수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다른 집으로 옮겨지고 돌아왔을 때 일가족이 다 죽어있고 불타있는 장면. 그 사이에 여동생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나오지는 않았고. 그렇죠. 그건 안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밝혀줄 게 그 보육원에 있는 여동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좀 이상한 게 이렇게 가면은 진짜 연구원의 아들이 정발음이 된다면은 그동안 성지은의 행동들이 좀 모순되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좀 모순되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성지은은 그동안 성유한에게는 굉장히 큰 사랑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아이를 불쌍한 아이라고 불렀고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송수호가 자기를 구해줬을 때 그때 안 구했으면 아이를 안 낳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목을 조르면서 널 낳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얘기를 한 장면, 정발음을 병원에서 만났을 때 구토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와 성유한을 대하는 태도와 이거는 약간 그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되면은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나온 장면들만 봤을 때는
뭐냐면은 정발음은 성지은을 못 알아봐요. 애당초 몰라. 성지은은 보자마자 알아봐요. 정발음이 누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한서준의 아들이다. 그리고 한서준의 아들이라는 것도 뭐 겹쳐서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지만 성지은이랑 정발음이랑 똑같은 대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겹치는 장면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 둘을 오버랩 시키면서 얘네가 모자 관계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연출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성요한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거 그리고 그동안 정발음을 쫓고 있었고 거기다가 성지은한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엄마 아들이 살인범인 거. 근데 성요한 자체는 살인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성유한은 어릴 때부터 잘 자라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성유한이 자기 자신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야겠죠. 왜냐면 지금 성유한이 재훈이네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그때도 이름 성유한이었던 거 보면 성유한은 시작부터 이름은 성유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성지은한테 계속 자라왔다는 거고 그리고 뭐 정부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래도 왔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자라는 와중에 친엄마가 아니었다라는 걸 뭐 깨닫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가고 싶진 않은데 쌍둥이라면 만약에 바름이랑 요한이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재훈이라는 아이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갈까요? 이게 조금 저는 혼란스러운 게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성지은이 홍주의 아이를 돌봐주러 갔는데 네네. 거기서 이런 얘기했어요. 홍주가 혹시 남의 아이 키워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남의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 홍주 앞에서라면은 거짓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쌍둥이 만약에 쌍둥이였다 쳐 쌍둥이였다 치면은 그러면은 그 유전자 검사를 자기 본인도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친엄마라는 걸 알았을 텐데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거를 쌍둥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나 약간 모양새 자체가 일본 만화 약간 몬스터의 느낌이 약간 나기 때문에 그렇죠. 몬스터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들이 많아요. 이 설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사이코패스의 이름, 그러니까 주인공 빌런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쵸. 요한 리베르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뭐 머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뻔했지만 천재 의사에 의해서 이제 뇌수술로 해가지고 깨어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사이코패스로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이걸 실험체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실험을 당해서 병기로 키워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원래 서독 출신인데 이 쌍둥이가 거기서 감정을 지우고 인간 병기가 되는 그런 실험을 받는 실험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비슷하고 뭐 어디 양자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맞아요. 신분을 세탁한다든지 그리고 그 양자로 들어간 집에 부모를 죽인다든지 뭐 물론 지금 재훈이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뭐 이 부분은 또 낮과밤에서도 나오고 해서 낮과밤 때도 분명히 몬스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이 뭐 살인 병기에 대해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비슷한 설정일 수 있는 뭐 그리고 좋은 사람인 척하는 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스고 실험체에 대한 이런 드라마가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설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몬스터에서도 동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말인데 결말 부분이 완전한 자살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이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생을 마감하는 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 작품 안에서 요한이 총을 맞긴 하는데 그게 자기가 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총을 맞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살을 위해서 빌드업을 해온 그런 결론이었고 그리고 문제가 또 이 몬스터가 열린 결말이에요. 총 맞고 쓰러진 요한을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병실에 놔뒀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병실 문이 열린 상태로 아무도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지 아니면 얘가 자기 안에 괴물을 없애고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열린 결말로 가는 건데 이 최간 작가님 또 특기가 열린 결말이시니까 두 작품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충 말했지만 사실 꼼꼼하게 파고 들어가면 조금 더 있거든요. 비슷한 점들이 몬스터와 이 마우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좀 쌍둥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그 오지가 지금 정부 소속의 뭐 국정원 같은 애들이고 계속해서 바름이랑 요한이를 계속 감시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오지의 목적이
뭐 지금은 가능한 부분이 뭐 사이코패스법 법안을 발의한다던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정발음이 살인하고 이런 것도 보고 있거든요. 뒷정리도 해주고. 약간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지금 법안 발의를 위해서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이코패스의 유전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자랄 수 있다, 이거를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한이가 마지막에 그 발음이 얘기했던 그 대사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기억을 했잖아요. 우린 실험쥐였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험체라는 사실을 성유한은 알게 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발음에게 너 잘난 줄 알겠지만 너 실험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그 실험 아시죠? 쌍둥이를 다른 집으로 보내가지고 환경에 따라 어떻게 자라는지 했던 실험. 그런 냄새도 조금 나거든요. 거기서 이 뉘앙스를 어떻게 풍기냐면은 쥐에게 탄수화물 먹이고 단백질 먹이고 이거에 대해서 실험해서 뭐 과학대회 거기 나가는데 뭐 이런 걸 할 거다, 실험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환경에 따라서 뭘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걸로 통해서 사이코패스 법안 이거를 발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살인을 용이한다라는 이 대의명분이 과연 납득을 하고 우리가 설득을 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목적일까라는 생각은 들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뭐 병기 만들고 이런 거라면 그거는 조금 진짜 문제 있을 것 같고 뭐 루카 같은 경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루카에서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 대리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실험체인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그래서 이 오지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뭐 이거를 조금 작가님이 잘 풀어줘야 될 것 같다. 3회 남았습니다. 지금 네. 3회 남았는데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얘네가 지금 우리가 쌍둥이 같다는 얘기를 했지만 쌍둥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쌍둥이라면은 뭐 방금 말한 것처럼 환경 다르게 실험한 걸 수 있고 쌍둥이가 아니라면은 그냥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 둘을 이용해가지고 서로의 환경을 바꿔서 이렇게 실험한 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아이들이 태어난 날짜나 뭐 개월수가 다른데 한 달 한시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만약에 쌍둥이라고 치면은 뭐 성지은 아이가 뭐 쌍둥이야 그러면 데니얼이 검사를 할 때부터 이미 쌍둥이인 걸 알아야 돼. 쌍둥이인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지를 않았고 갑자기 그걸 갑툭튀 해가지고 나온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쌍둥이라면은 뭐 가능한 설정은 연구원 부인이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아이를 결국에 낳다가 뭐 잘못돼.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눠서 약간 키우기로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설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을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우다다다 이렇게 쏟아낸다? 이거 자체도 좀 그렇죠. 그럼 뭐 일단 저는 쌍둥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쪽이 이야기하기는 조금 더 쉽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우연이 많고 너무 필요에 따라서 우연을 만든다. 네, 맞아요. 우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데 이거 너무 그렇지 않냐. 거기다가 여자 캐릭터 둘은 매력도가 너무 떨어지고 캐릭터를 낭비하고 있어요. 오봉이 같은 경우가 지금 줏대없는 캐릭터인데 캐릭터가 필요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성격이. 맞아. 뭐 처음에는 그냥 츤데레 캐릭터 이런 거였다면은 갑자기 도중에는 뭐 홍주 밑에 들어가서 무슨 명탐정처럼 엄청나게 똑똑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거기다가 하고 어제 그 홍주 거기 인터뷰하는데 거기서 막 깽판 치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막 했던 그건 또 약간 선을 넘었지.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오지랖쟁이야. 또 가서 그 개를 왜 산책시켜줘야 되죠? 근데 그 개를 산책하면서 그 개가 알고 보니까 어릴 때 그 개였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빌드업 없이 강아지에 대한 뭐 트라우마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 이거 자체도 정말 허술하게 그지없죠. 내가 그래서 이거 아까 그 초반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최란 작가님이 항상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신의 선물 네. 나무 위키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때 의견도 똑같았지만 나무 위키에도 그렇게 적혔어. 결말은 다소 아쉬웠지만 이 정도면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웰메이드 드라마. 지금 마우스도 결말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말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열린 결말 되잖아요. 결말은 아쉬웠지만 잘 만들었다. 이 정도면 잘 만들었지.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죠.
1에서 5화까지 그러니까 한국이 에피소드까지 방송국까지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최고였어요. 신의 선물 14일의 기적 거기 가시면은 그거 1, 2, 3, 4화에서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그때 했던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보다 발전한 게 없기 때문에 또 똑같이 이렇게 늘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편집이나 촬영 등이 조잡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점점 드라마가 산으로 가더니 엄청난 스케일에 비해서 허무한 결말로 마무리되어 용두삼이라는 평가가 있다. 엄청나게 빌드업 잘하고 앞에 굉장히 잘해왔잖아요. 갑자기 뇌수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것도 그래 이것도 용인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지죠. 이거를 왜 굳이 20화까지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건 12부작으로 만들어도 충분해요. 날릴 거리가 너무 많단 말이야. 오늘 만약에 17화 이거 보고 11화, 12화쯤으로 돌아가서 그거 보면 거기 편이 왜 필요한지 좀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왜 똑같은 실수를 왜 자꾸 반복하지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시놉시스대로 따라가긴 해요. 큰 틀은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얘기를 한 게 방점들 그러니까 디테일들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 디테일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건데 스릴러물이고 그렇죠?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스릴러들이 떡밥들을 뿌려놓고 이 떡밥들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딱 퍼즐처럼 맞춰지는 그 쾌감을 바라고 끝까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흐지부지하게 지금 떡밥 회수는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그 떡밥 회수들도 우연을 빌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마지막 마무리를 열린 결말 아니면 자살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이게 과연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사이코패스가 할 수 있는 번뇌와 후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결말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이 드라마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보이는 거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음 화에 반전을 주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매화 엔딩마다 낚시를 하잖아요. 네. 우리를 저수지에 갇혀있는 붕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냥 미끼 던져놓고 읽다가 먹었다 하면은 잡고 나서 또 풀어줘. 왜냐하면은 여기 붕어들은 먹이 먹고 여기 있어야 되는 애들이야. 잡히는 맛으로 있어야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풀어주면은 얘네들이 또 한 1분 헤엄치다 보면은 또 물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지 매화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미끼를 던져주고 우리가 낚이고 그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 그거를 과연 좋은 드라마의 연출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화마다 이렇게 집어넣는 건지 좀 알 수가 없고 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자극에만 이렇게 치중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이 드라마 안에 현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 뭐 조두순이라던가 이런 사건들 그리고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건데 이동준 평론가님이 내부자들에 대해서 평론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부자들은 그런 사회 현상들을 비꼬는 게 원래 목적인데 오히려 자극에 치중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영화가 아니다. 뭐 그냥 오락적으로는 좋은 영화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영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 마우스가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자극에만 치중해 있다. 그리고 너무 속이는 거에 시청자들 낚는 거 이런 거에 치중해 있고 그 안에 실제 사건들 갖다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메시지 주려고 했던 뭐 사이코패스도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런 이야기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차라리 펜트하우스처럼 약간 막장을 표방해가지고 그렇게 자극을 가는 거 애초부터 그랬으면은 뭐 그러네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장르 자체가 스릴러란 말이에요. 그렇죠. 범죄 스릴러물은 항상 이것들이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연출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그런 스릴러물들 뭐 보이스 아니면 시그널 이런 작품들 보면은 그것들이 모두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봤던 거거든요. 지금 로스쿨 재밌게 보고 있는 것도 뭐 물론 그건 스릴러까지는 아니지만 범죄 법정물인데 법정 스릴러죠. 그것도 굉장히 딱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판타지의 힘을 빌어온 작품이지만 마우스는
뇌수술이라는 게 들어간 순간 이미 판타지가 돼버렸고 작가님도 인정하셨는데 아무리 판타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런 치트키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마무리를 꼭 했어야 됐나, 이렇게 가야 됐나, 전개를.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루미큐브의 조커 역할이 예, 숫자를 연달아 쓸 때 거기를 연결점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조커는 2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한 게임에서 2개밖에 없는 그 조커를 남발하시면 안 되죠. 그쵸.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른 게임에서 들고 와서 조커를 더 집어넣으시는 거는 반칙입니다. 네, 그래서 반칙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네요. 앞으로 3회가 나오는데 이 3회 동안에 얼마나 어떻게 잘 서사를 풀어가지고 이걸 맞출지, 어거지로만 좀 마무리를 안 짓고 또 열린 결말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전 진짜 최란 작가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나는 이게 창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또 알고 이게 그 글 쓰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겠어. 네네.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못하잖아. 그쵸. 못하고 이걸 보는데 수많은 작가님들 중에서 좋은 작품일까 나쁜 작품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우리가 시청자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작가님도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혹시 관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건지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좀 공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C가 되기 위해서 A랑 B를 더하면 된다, 뭐 이런 공식이 있다면 이중 트릭 같은 걸 써가지고 이중 트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내려라. 뭐 이중 트릭을 하고 나서 이렇게 꼬아라. 이런 것들이 공식처럼 정해놓고 쓰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공식에다가 그 공식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커를 넣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화를 보고 와 2화 와 3화 4화 오 괜찮은데 이런 전개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늘어지는 감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즘 시대 20화짜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쉽지 않은데 도전 정신은 높이 사나 무리수였다라는 거. 아직 뭐 모르죠. 마무리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마무리 잘 지으면 제가 뭐 또 100배 사죄를 할 수 있습니다. 100배 사죄 여러 번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3회 어떻게 끌어갈지, 좀 진짜 지금까지 마우스 굉장히 재밌는 씬들이 많았거든요. 제발 마무리 잘 되고 탈고 다 하셨다고 하고 하셨으니까 제발 이거 마지막에 잘 마무리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지금까지 재밌게 봐온 시청자의 입장에서 진짜 멋진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이 업로드되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마우스 같이 보는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꽤 많은 분들 오셔서 각자 의견 나누고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게 궁금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생각은 이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되려면은 우리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희끼리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절대로 저희는 저희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면은, 거기 댓글 다시면 돼요. 맞아요. 댓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우리 생각할 뿐이지 우리 생각이 맞다고 강요해가지고 막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주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